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은 날 두 번째 컨텐츠. 네. 저희는 한 번 촬영하면은 3개 정도는 또 봐요. 네. 자, 이번에 자동차 세금 개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이건 뭐 이렇게 꼭 돼야 된다가 아니라 뭔가 토론을 이끌어내려면 화자가 먼저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에서 그 대회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특별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사 자신있게 주장합니다에 어려서부터 단련돼가지고. 왜 1등 안 하고 특별상이죠? 몰라요. 네,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야야야, 줘서 보내. 빨리 보내. 이제 시끄러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씁니다로 끝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서술어미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은 분명하게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건데, 어차피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가르치려고 들어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제 자식도 가르치는데 버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뭐 또 그런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 얘기를 듣고 뭐 패스하실 건 하시고, 예, 얻으실 건 얻으시면 됩니다. 세금도 가격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선명하죠. 마찰이 없고, 그럼 가격마다 중고차마다 잔존 가치가 다 다른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개별 가치지 보험에서 이렇게 잔존 가치 잡거나 자동차 등록할 때 그 구간이 있어요. 네. 연식에 따라서 잡히는 기준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요율을 산정해서 하는 게 가장 선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 건데, 쭉 보셨죠, 댓글? 예. 고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모님은 저는 제일 딱 댓글들 중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네. 이분들이 세금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뭘 더 내란 소리야 라고 필이 딱 받으시는구나. 그렇죠. 더 내라자고 이야기가 아닌데 뭘 더 내 걸 갈취하냐. 응? 세금 얘기가 항상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세금 이야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싫죠. 그러니까 지금 뭘 더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이 셋 중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세 내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깝지 사실은. 근데 이런 격언이 있잖아.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죽음이고 두 번째가 세금이야.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 이 국가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세금이라는 거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세금에서 가장 필요한 건 공정성이라는 말이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세금 제도의 공정성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붓고, 뭐 이런 거예요. 비싼 거 살 때 세금 더 내고, 네. 그 다음에 적게 많이 쓰면 누릴 때 세금을 더 내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럼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 자동차 세금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왜 배기량으로 했냐면 당시에는 고배기량이 비쌌어. 그게 좋은 기준이 됐다고요. 배기량이 낮으면 쌌어요. 그러니까 3000cc가 흔치도 않았고, 3000cc 우리나라 국산차 하면 엄청 비싸고. 그럼요. 당시에 푸조가 우리나라에 기아에서 수입해서 그 라이센스로 팔았는데 그때 2,300? 그때 강남 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가 2천만 원이 안 했던 때였어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차들은 뭐 1200cc, 1300cc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00cc인데도 1억이 넘어간다. 그리고 또 3000cc 이상인데도 뭐 2-3천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6000cc가 넘어가는 까마로 SS는 5천만 원대. 5천만 원. 네.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의견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등록세 낼 때 이미 가격 대비 계산이 되지 계산이 않는다. 된 거다.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또 가격 대비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은 재산세랑 달라서 이거는 환경을 부담금이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건데, 1억짜리 차든 1000만 원짜리 차든 도로를 다니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로 훼손료는 비쌀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게에 따라서 중량 대비 세금을 매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1억짜리 차라 그래서 뭐 도로 도망 갔더니
뭐 1,000만 원짜리는 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예. 이중 과세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세금이라는 게 네. 어떻게 타이틀을 걸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환경 부담이라고 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소유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높은 걸 소유하고 계시니 조금을 더 내세요라고 명분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자동차라는 게 세금을 매기가 좋은 게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동산 중에서 가장 등기를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인 그렇죠. 거죠. 등록을 네. 하는 게 네. 오토바이나 뭐 이렇게 자동차가 등록을 하다 보니 그 등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정이 되는 게 등취득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거는 등록에 대한 거고 정말 이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세금은 어떤 명분을 붙이냐에 따라 개념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고배기량으로 해서 뭐 그 환경에 대한 의미도 좀 부여를 하고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의미를 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세금을 사실은 자동차 세금 저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 폐지하면 안 되나? 솔직히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폐지할 것 같지는 않아. 죽어도 그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잖아. 그럼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좀 더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댓글을 보면서 이제 세금이라는 두 단어를 꺼내자마자 뭘 더 내라는 소리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게 그럼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세금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원금, 세금 감면액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지금대로 하는데 저렴한 차로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좀 더 많이 감면해주고 응? 비싼 차로 세금 덜 낸 분은 감면 안 해주고 그럼 같은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감면해주는 걸 이야기하자고요. 깎아주는 거. 세금 더 내는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동화를 가면서 그리고 다운사이징 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직 법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그 가격을 얘기한 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배예요. 분배, 책임 분배. 자, 왜 그걸 얘기를 했냐면 일례로 의료보험 가격은 다 달라요. 수입에 따라서. 그러면 의료보험을 저는 많이 내요. 부모님도 많이 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 낮게 내시는, 조금 내시는 분들은 몇만 원은 낸단 말이죠. 그러면 혜택이 다르냐면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나는 그 사람들의 10배 넘게 내는데 혜택을 똑같이 보느냐 라고 가는 그 범위까지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시스템 안정화를,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 국민이 부담을 하되 있는 사람이 더 내고 더 있는 많이 사람이 더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이 소외계층은 좀 덜 내고 취약계층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가져가서 좀 더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란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는 어떤 사회 비용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가 도로 확충, 두 번째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이 제일 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면 결국 자동차의 세수로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환경부담을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이산화탄소 포집하거나 PM 포집해가지고 무슨 뭐 대형 그 에어클리너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 세금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동체로서 비용을 쉐어할 때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만 생각해 보면 자동차 세금도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좀 덜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가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부 사치품이었죠. 사치품으로 여기고 이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이런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생활 필수품처럼 돼버리고 이제 보급률도 엄청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에 따라서 세제 개편이 개개인의 구매력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차량 가격으로 매기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세금이 좀 저렴한 편이고 아예 어떤 주는 세금이 없어요. 그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에 세금을 일회성만 내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8%에서 10% 내면 끝이에요. 그런 반면에 뭐 다른 주에서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도시 계획 자체가 포드가 그 포디즘을 창시하면서 자동차로 도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게 되면 전 국민적인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에 대한 권리를 뺏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상 필수품이 됐던 필수제에 세금을 최소한으로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도시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많이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차가 없으면 아이가 있으면 불편하지만 아이만 없으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동차를 오히려 장려할 게 아니라 제한을 해야 되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자동차가 발전하게 된 시기 자체도 미국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0년에서 50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가 갖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라든지 화폐 발행이 자유로운 미국의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세수에 온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경을 해결할 때 이 세수가 거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수적인 측면에서 필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세금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자동차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세금으로 사용되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의 감당 부분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좀 되는 사람들이 더 내는 구조가 사실은 세금의 취지, 세금의 공평성 뭐 이런 것들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건 어차피 환경에 대한 부담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좀 비싼 차를 사는 사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적은 차들은 가격에 매기되 그 가격에서 할인 요인을 더 높여주거나 또 연비가 좋은 차들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행거리 예를 들어서 차 샀는데 1년에 1000km밖에 안 타요. 그러면 도로 많이 안 망가뜨리고 환경 많이 안 해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할인할 수도 있는 어떤 요율을 적용을 하면서 혜택을 주는. 뭐 차가 탔을 텐데 어떤 차는 작년에 보니까 500km밖에 안 탔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에코 마일리지라고. 근데 그 에코 마일리지가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돼요. 할인율을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뭐 차를 비싼 차를 샀지만 많이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불만이 좀 덜하죠. 자, 그 다음에 차가 이거는 감소 자산이란 말이에요. 감소 자산, 증가 자산이 아니라 감소 자산의 특징이 뭐냐면 감소 자산에 맞춰서 세금도 맞춰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1억짜리 차가 10년 지나면 1000만 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세수가 나중에는 뭐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뭐 30-40% 상한선을 딱 잡아놓고 이 밑으로는 안 돼 해서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만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세제 개편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고착화돼 있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각 나라마다 이제 FTA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가 변경되면 줄줄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또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문제죠. 어차피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고 하이브리드가 주류가 이르면 이제 혜택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있어야 돼요. 네. 앞으로 전기차 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조금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2025년부터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이제 더 이상 지원도 한 뭐 2, 3년 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EV는 곁가지가 아니라 주된 이동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에 중과세를 또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환경을 더럽히는 CO2 뭐 이런 차들은 가산세 붙여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걸 체제를 미리 전기차 시대나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이르는 시대에도 맞게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좋은 의견들 중에서 좀 찾아놓은 거 있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이게 눈여겨 본 게 그거죠. 네. 말씀드린 거고 FTA에 대한 이야기도 네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차 덩치도 3번 내는데 왜 또 내라 그러냐. 그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네, 이중과세 나는 극혐이다. 네. 아 그렇죠. 사실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내고 싶어서 암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바람하고는 이게 공공의 이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난 척 하다 뭐 선비인 척 이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즐거우려면 모두가 좀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좀 더 그래도 안전하게 왜 이런 거 있어요. 저랑 고모님은 특히 저는 이제 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한 번 이제 제 차를 뒤에서 경차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차에 타신 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멀쩡했는데. 네. 근데 그분이 잘못하셨고 그분이 과실이었는데 그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 경차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다른 차들도 운이 나쁘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에어백도 안 터지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 그분이 많이 다치셔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에 비춰보면 좀 경차라는 건 혜택 때문에 타지만 그냥 소형차로 확대시켜서 아반떼까지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이런 사회적인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더 많이 지워야 되는 사람의 부담도 줄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 도로 보수비하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덜 책임을 지려면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은 혜택을 좀 넓혀서 교통사고로 인한 큰 부상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전반적인 비율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찬성하신 분들 중에서 말씀드려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 이중과세라서 싫다. 네, 이중과세 얘기하면 자꾸 세금 얘기하냐 돈 지금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하신 거고 마음이 불편한 거지. 테니시킴님 네. 예, 우리 또 댓글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분 법에 대해서 진짜 잘하시는 분 같아요. 혹시 법률 쪽에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일반 사용자들이 일반 그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가 아니에요. 되게 전문적이신데 취등록세는 딱 한 번 내고 도로 정비 등이 목적인 지방세 개념이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부가세로 재산에 대한 보유세 개념인 건데 세금 성격과 목적에 따르자면 대표님 말씀하신 가격 기준이 조세 형평에도 맞겠죠. 게다가 지금 100일형 기준은 자동차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차량가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랑 연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신뢰도 높은 측정 방법을 확보하는 문제 통상 마찰 그 기준으로 바꿨을 때 세수도 고려해 봐야 하고요. 재산세 보유세 개념이냐 환경세 성격이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여러 이야기가 네. 겹쳐 있는 거예요. 타이틀을 뭐로 정할 거냐라도 그것부터 정해야 되고 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셔요. 이거 전문가신 것 같아. 예. 일반 주부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토탈에서 개념부터 잡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면 그 환경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기준부터 잡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가격이니까 뭐 가격으로 하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복합적인 의미 있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격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도 캡처해가지고 왔어. 아 그래요? 뭐 다 똑같으시네. 예. 또 그런 분도 계시고 FTA 지적하신 분. 네. FTA 때 이미 네.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이런 예. 의견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지금의 배기량 제도를 훼손하지 말자. 손대지 말자. 머리 아프다. 뭐 나름 합리적인 거다. 어차피 배기량이 높은 차든 아니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비싸든 아니든 세금의 용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은 소수가 소외되는 것은 문제지만 어쨌든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다수결로 가는 방향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니까 최대한 많은 다수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또 그 묘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감한 부분들의 논의를 피해가면 안 돼요. 그 논의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하기 싫다고 해서 계속 미루기만 하면 네. 언젠가 그 제도가 바뀌는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미루다가 정말 이제는 더 못 미룬다고 해서 제도가 확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전기차 세금 제도가 지금 되게 좋죠.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기쁜데 그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전기차도 가격대로 매기자 그러면 전기차 기존 오는 분들이 막 반발이 반발이 있을 것 심할 같아요. 거예요. 네. 네. 덮어놓자 이런다고 거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덮일 수는 자 그러면 없죠.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상보다 전기차 시기가 빨리 왔어. 이 세대가 유지가 됐어. 그러면 정부에서 세수가 안 거쳐요. 어떻게 할까요? 전기요금 폭탄 나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네. 그 자동차세에서 안 매겼으면 네. 이제 전기 충전 요금에서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충당하겠죠. 전기 요금도 네. 유류는 유류세에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네. 전기는 지금 그 마일리지 따지면 10분의 1 가격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전기차 충전하는 전기에 세금 뭐 200% 매기자. 뭐 아니, 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 휘발유, 디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원가는 반도 안 돼요. 네. 네, 반 이상의 세금이에요. 전기요금에다 세금 매겨서 부족한 세수 걷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성토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우리가 뭐 호구냐?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실 텐데 그러려니 차라리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뭐가 합리적인가를 예.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러니까 전기차도 배터리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대로 해서 지원을 좀 시티카를 장려를 하고 근거리 전기차들 장려하고 그 출력도 네. 사실 300kW짜리가 자동차 300kW만큼 매연을 이산화탄소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까지 따지면 네. 절반의 절반 정도 굉장히 적게 차지하겠지만 네. 그냥 당장 CO2 안 생긴다고 1000마력, 2000마력 이런 차에까지 그런 차에는 굉장히 과금을 많이 해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2000마력짜리 전기차다 그러면 이거는 CO2 안 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얼마나 나중에는 뭐 작은데. 제조하는데도 그렇고 뭐 환경, 코발트, 뭐 리튬 이거 다 자원 그 생산해내는 거고 또 전기도 사실은 뭐 화석연료를 떼우던 뭐 원자력으로 하던 친환경으로 하던 결국은 발전을 해서 CO2가 엄청 나온단 말이죠. 발전소는 뭐 CO2를 액화로 해서 뭐 땅에 묻는 여러 가지 효율이 훨씬 좋긴 하지만 예.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안 낼 뿐이지 제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지원을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네. 과시용 전기차거든. 그러니까 몇백 킬로와트 이상은 아니 지원이 없는 걸로. 제로백 2초 이내의 전기차가 왜 필요한데? 뭐 무슨 뭐 포밀로 나갈 거야? 그 차 운전하려면 빌딩 하나 전기 써야 어. 돼. 그런데 그 차도 왔는데 세금이 똑같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 페라리 전기차가 뭐 3,000마력이야. 그럼 뭐 똑같이 낼 거예요. 난 CO2 없어. 혜택 볼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평한. 뭐 페라리 사시는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주길롭처럼 보이겠죠. 저런 다 된 밥에 코를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사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른 나라들은 뭐 백일량 대비로 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내고 있고 유럽 일부도 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나라들도 좀 치열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야 이게 말이 돼? 치열한데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다른 나라들에서 먼저 제작을 해야지만 따라가냐 한국은. IT 강국이라 그러고 또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위치를 잡으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법을 만들었으니까 일본 너희들 아직도 후진적으로 배기량 대비 매기고 있다며 유럽 너희들은 배기량 대비 매기고 있고 CO2로 깎아준다며 우린 벌써 개편했어. 모두가 다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국민들 한번 단결하면 죽여. 그래가지고 미래 전기차까지 세제 개편 싹 해놨었는데 야 그 코로나 너희들 우리가 롤 모델 된 거 알지? 이것들 갖다 써. 우리 시스템을 갖다 써. 우리가 뭐 공무원 좀 파견해줘. 뭐 너희들 그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지도 해줘. 이거 해보면 멋지지 않나?
왜 꼭 우리가 일본하고 유럽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공무원들이나 네. 이런 그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레퍼런스를 봐야 자기 마음이 안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었어 이러면 내가 덤탱이 쓰잖아요. 거기가 문화가 마치 꼭 배워야 될 거고 시스템을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일본을 그런 배우든지 분위기가 아니면 미국을 배우든지 막 유럽 걸 배우든지 계속 일본이 그랬죠. 레퍼런스를 일본이 뭔 일 있으면 사절단 독일로 보내라, 영국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쟤 보고 와가지고 영국은 좌측 통행하는데 우리도 사무라이 시절에 칼 채고 다녔으니까 좌측 통행합시다. 와, 그게 일본 문화예요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걸 보면 네. 우리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워낙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짱이에요, 짱.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서 자기 주관대로 조금 더 상황 파악을 더 잘 하시면 한 번만 서베이를 해보시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기술이 일본인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70년대에서 근대화 이루면서.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은 현대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인 건데 내 말이. 현대가 야,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딱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정말로. 야, 대한민국 가니까 아반떼가 경차더라. 아반떼 혜택이 빵빵해가지고 거기 국민들이 거의 다 아반떼급 타더라. 네. 세금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너는 없이 다 타고 사회초년생 되면 아반떼 다 끌던데? 아반떼가 유럽 가면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죠. 그러면 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야? 야, 대한민국 갔더니 세제 개편이 선진화돼가지고 이미 자동차 세금, 미래 전기차까지 다 개편돼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조금 전략도 시대가 바뀌면 그냥 바뀌는 대로 네, 다 완전히 적용되더라. 시스템화 돼 있다더라. 이야, 걔네도 코로나 때부터 막 치고 나가네. 대단한데? 이것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문화 사대주의, 언제까지 유럽, 미국 사대주의에 턱깨고 걔네들 언제 바꾸나 그것만 보냔 말이지. 우리가 좀 해 나가자는 거예요. 바꿔 나가고, 야, 70년대, 60년대 뭐 언제적 백일야법이야. 싹 다 뜯어고쳐. 그리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뭐 공산주의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생존권, 행복권을 보장해서 사회 소외계층이 자동차 부분, 현대인에게 이동의 편리성, 이 이동의 권리만 확보를 해줘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혜택 좀 주자 이거지. 그러면 자연히 자동차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좀 중간에 끼인 분들은 그대로 내시고 지금하고 큰 변화 없이 더 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시되 형식만 좀 바꾸시고 수억짜리 차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억짜리 차가 아주 고급 차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타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내시는 대로 내게끔 하시고 그 이상 타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내시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좀 소외되신 분들, 좀 취약계층에서 의료보험 내듯이 10년대 나반대 타시는데 네. 옛날 세금 그대로 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의료보험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아까워도 그냥 그래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겠거니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시는데 자동차 세금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좀 찾아 나가서 좋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오토기어 차저전의 가독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견을 내서 정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높여지면 또 공무원들도 이게 당국에 계신 분들도 바꿔야 되는구나. 또 현대자동차 뭐 우리나라의 국산차 메이커라 그래봤자 현대기아밖에 없잖아.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이끌어서 나가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